안녕하세요, 대표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저는 나들 회원인 오경미 양파입니다.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좀 시민단체를 오래 활동을 했었어요. 네. 매출로 보면 주력 사업은 저희는 개발이에요. 원래 처음에는 정리정돈 파트하고 그 다음에 여행을 좀 했었어요. 저희가 디오션 리조트와 나주층 리조트 온라인 총판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는 저희가 이제 거의 망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이제 여행 쪽은 접고 인공지능하고 메타버스 개발로 바꾼 상태고요. 현재 와 계신 이곳은 저희가 그린 사업부만 따로 나와 있어가지고 개인 사업자로 저희가 정리하고 대나무 칫솔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개발, 부수적으로는 정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강의군요. 정리의 핵심은 이거인 것 같아요. 메타인지하고 매우 밀접한데요. 실제 나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정말 중요한 것만 내 공간, 내 마음, 내 머릿속에 두는 작업이에요. 내게 사람이 심란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어떤 걱정거리가 쌓이게 되면 이걸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뭔가를 좀 이루고자 할 때 우선 가장 먼저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청소와 정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제 거 핸드폰이 있어요. 여기 막혀 있다고 해요, 바람이. 근데 이건 옮기면 바로 바람이 통해요. 이렇게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바로 되는데 마음이나 생각 정리는 바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를 새로 추진하거나 고민이 있거나 답답할 때 유일하게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물건 정리가 먼저예요. 이게 되면 생각이나 마음이나 비전 정리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할 때 물건 정리를 먼저 하죠. 대표적인 게 뭐죠? 시험 공부를 한달지 내가 어딜 떠난달지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물건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정리하려고 봤을 때 이 물건을 내가 나중에 쓰겠지 하고 이제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언젠가 쓰겠지인데 그 마음 안에는 불안, 그 다음 집착, 미련, 그리고 이게 원래 비워야 되는데 못 비우는 거 뭐냐면 내 몸 안에 가난을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난이 떠나지 않은 거죠.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일 수 있지만은 어떤 행동을 못 한달지, 미룬달지, 누구를 미워한달지, 생각이 너무 많달지, 그래서 실행이 안 된달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하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 이유는 정말 필요한 것만 내 곁에 두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집중력을 키우게 한다. 두 번째, 이걸 못하는 이유는 과감하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을 비울 때는 저는 가짜 버리기를 한번 해보시려고 하는데 이거 물건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큰 이불을 하나 펴는 거예요. 제가 방법 바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유일하게 먼저 할 수 있는 건 제가 정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집안에서 가장 큰 가벼운 이불을 펴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향해서 인사를 좀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 곁에 있어서 고맙다. 그리고 지금부터 일부는 정리를 하겠다고 물건한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개씩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이야기는 곤도 마리에가 이렇게 하라 그랬고 이걸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그대로 따라해 본 거예요. 그래서 김승호라는 아주 유명한 사장님은 자기 책에 돈의 속성 107페이지에 이걸 썼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걸 정리.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해봤더니 정말 삶이 정리가 되고 일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물건을 한 개씩. 그래서 바로 2개로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용은 2가지가 있어요. 실용적 사용, 쓰는 것, 심미적 사용,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 이 2가지 해당이 안 되면 무조건 다 나가실 분들이에요. 자, 이건 쓴다? 이쪽. 이건 안 써? 그럼 왼쪽. 얘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 그럼 오른쪽? 볼 때마다 답답해. 얘를 언제 빨리 보는 거. 여기에서 언젠가는 쓰겠지 3번은 두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운명이 엇갈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사는 길로 가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분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지를 두는 거예요. 언젠가 쓰겠지 하고 제3의 장소로 놔두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정성스럽게 하고 과감하게 좋은 것은 기증, 나쁜 건 버리기, 그리고 내가 정말 사용하고 있는 것만 같은 카테고리별, 이 카테고리를 잘 정리하는 사람이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 보면 섞여 있어요. 뒤죽박죽. 예를 들자면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카탈로그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건 대분류하고 중분류가 섞인 거잖아요. 이 작업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사람은 메타인지가 높아져요.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자기를 타자화해서 보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결정을 할 때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또는 생활을 하든 결정이 현명하고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리를 하는 것 자체가 수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납은 그냥 많은 물건을 잘 넣는 거죠. 이건 수납. 그 다음에 정리는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물건만은 딱 두는 거. 그래서 스티브 잡스랄지 또는 워렌 버핏이랄지 마크 주커버그가 왜 심플하게 사냐면은 최대한으로 자기가 현명한 판단, 그 다음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럼 정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자기 공간에 애호나 취향을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집을 가보면은 물건이 적은 집의 특징은 뭐냐면은 한두 개의 자기 애호가 있는 물건이 있어요. 아버지부터 내려온 가구, 엄마가 물려준 뭐 어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이기 때문에 뭐 쿠팡에서 막 총알 배송, 1+1, 누가 죽은 물건을 무조건 집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누가 오면은 확인하죠. 이렇게 누군지. 그래서 드릴 사람만 드리잖아요. 근데 물건은 그냥 드려요. 왜냐? 공짜니까. 그래서 이제 최고의 미니멀 라이프는 거절이란 말이 있지만 실제로 드릴 때 신중하게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날 받은 물건 저는 집에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다 나눠줘요. 아무리 좋은 거도. 왜냐, 실제 제가 넣어보잖아요. 그럼 그게 결국은 잡동사니가 되더라고요. 어떤 예쁜 잡동사니, 고급 잡동사니. 그래서 제가 신중하게 결정해서 산 거 아니면 집에 두지 않는다. 이렇게 좀 신조를 가지게 됐고, 그래서 당장에 좀 할 수 있는 것은 집안에서 이불을 좀 펴고 정말 나에게 보면 답답한 물건들을 한번 싹 이불에 내려가지고 거기에 쓰레기 봉투를 하나 가지고 밖에 외부 쓰레기장 가는 거예요. 가지고 거기서 분리배출을 하고 나머지는 쓰레기 봉투에 딱 넣어서 버리고 인사하고 그 이불을 탁 털어서 탁 메고 들어오는 기분을 한번 저는 느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짜 버리기는 버릴 물건들을 다 쌓아서 집 밖으로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홀가분함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저걸 버려야지 하고 그 장소에 두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떤 집, 제가 후배 집을 가면은 언니 이거 버리고 싶은데 못 버려. 그럼 어떤 게 버리고 싶은지 그럼 다 말을 해요. 그럼 제가 박스에 그걸 다 내려. 활짝 띄죠. 그대로 제가 테이핑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써요. 넣은 걸. 현관 밖에 제가 내놓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물건을 제가 좀 이제 예쁘게 수납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뒤에 그 물건을 다시 들여놓는 집은 제가 지금까지 한 집 봤어요. 그 집은 다시 들여놨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기증. 그러면 이제 그건 다른 누군가에게 또 가서 소중하게 쓰여지겠죠. 네. 네. 이 공간은 원래는 저희가 제로웨이스 샵을 하려고 만들었던 공간인데 추가로 목공작업을 조금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 제가 정리를 잘해가지고 위기에서 탈출한 케이스예요. 제가 실제적으로 코로나를 극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힘이 저는 청소하고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자. 그래서 여기를 정리할 거를 만드는데 일종의 들어오시게 되면 좋은 애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리가 잘 된 애를 많이 보면 눈이 높아지죠. 그래서 주방, 싱크대, 팬트리, 그 다음에 여기는 공부방, 저쪽 안에는 방 1개 정도 1인 가구. 이렇게 저희가 좋은 애를 만들어 놓으면 오셔서 쭉 둘러보시고 체험장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님의 제안에 하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전에 한번 제안 드렸던 거 이불 계기 대회 있었죠. 네네. 계기 대회 아주 간단하지만 그냥 재미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행위 자체가 정리를 하고 싶으면 불러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좀 재밌게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온 옷에 저희가 퍼스널 컬러 진단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 앱으로 인공지능 앱으로. 그래서 맞는 사람하고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온 옷을 봄, 웜톤 제가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측정했는데 봄, 웜톤이 나서 그럼 그 사람이 그걸 한번 입어보고 패션쇼도 한번 하고 가지고 온 물건을 서로 뭐 바꿔서 구매를 한달지 나눔을 하기도 하고 훨씬 더 풍성하고 재밌어요. 첫 번째 옷 깨기 대회, 두 번째 인증샷 올린 거, 그다음에
그동안 좀 비우려고 한 물건 가지고 와서 서로 교환하기. 또는 판매하기. 나눠 마실 때 어떻게 습관을 들이면 좋냐면 내가 안 쓰는 물건인데 정말 좋은 물건이 있어요. 정말 좋은 물건.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그 LG 이불 청소기 그게 한 25만 원 정도 돼요. 안 써. 그럼 제가 과감하게 누구한테 줘요. 1,000원 받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한 가지인 거예요. 25만 원짜리 청소기 아니라 그냥 내가 안 쓰는 물건 하나. 그럼 1,000원. 회사가 어려워진 다음에 제가 연구를 한 게 정리력하고 운하고 상관관계를 제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논문을 쓰고 싶을 정도.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물건을 기증을 했는데 안 와봐도 장착하잖아요. 그럼 너무 안 좋은 물건이야. 그래서 내가 누가 줬어. 그러면 이 물건을 쓰면서 욕하기. 가져가고 몇 번 쓰고 버리기. 그 사람이 돌고 돌아서 그 운이 안 좋게 가거든요. 근데 이런 물건을 안 와봐 내놨나? 엄청 좋은 물건 있어요. 누군지 건지 몰라요. 하지만 쓸 때마다 이 사람이 와 진짜 이 사람 대단하다. 너무 좋다. 그게 돌고 돌아서 이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후가. 저는 그런 경우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어디다 몰랐는데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런 물건을 여기다 1,000원 받고 내요? 나는 어차피 안 쓰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눈 걸 하려고 그러면 진짜 좋은 거 딱 놔두고 그 다음 물건 누구 줄 거 놔두고 그 다음 물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정말 좋은 운은 어쩐지 아세요? 진짜 줄 사람 가고 세 번째 운이 가는 거예요. 일상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과감하게 좋은 물건 내시잖아요. 과감하게 좋은 일이 생기는 장점은 영리와 비영리를 같이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한테 돈을 받고 돈이 없는 사람 무료로 해주고 그 다음에 강의도 나갈 수 있고 정리용품을 팔 수도 있고 저희는 지금 하나 개발해서 다이소에 납품하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정리를 가리키는 방법 여기처럼 투어를 하고 이걸 지사를 내는 방법 그래서 활동가들을 키워가지고 그 다음날 일자리를 준다거나 현재 저희는 B2B 위주로 하고 있어요. 아예 어디서 몽땅 돈 받아가지고 시각개증을 해주는 거죠. 이것도 도면 저희는 돈을 벌기 때문에 최상류 아주 상류층부터 아주 그 힘든 분까지 저희는 다양해요. 고객 자체가. 그래서 어떤 경우는 비밀 서약서를 쓰고 하는 경우 있어요. 우리 집에 비밀을 절대 알리지 말라. 많이 알릴 수는 없지만은 다양한 고객층들이 있죠. 퍼실리테이터는 저는 이 말에 하게 됐습니다. 퍼실리테이터는 자기가 직접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이를 낳도록 돕는 산파 역할이다. 이 말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말을 간략하게 하고 소통하는데 갈등을 줄이는데 되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중론을 모을 때 우리가 보통은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로 가잖아요. 근데 이 퍼실리테이터는 수기형 토론을 가능하게 하게 하는 중재자라는 게 되게 매력적이어가지고 한 7, 8년 전에 저는 자격증을 따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못하고 있지만은 그걸 저는 어디서 저는 크게 효과를 보고 있냐면 회사를 운영할 때 회의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그 방식을 저희는 따게 하려고 자격증을 따도록 저희가 후원을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일이 바쁘다 보니까 못 따더라고요.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는 요소에 저는 많은 사람이 배워서 가정, 직장 이런 데 저는 그냥 거기서 발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